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지 않겠나.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옛날부터 선거의 여왕이다.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성장시켰던 이승만, 박정희,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떠오를 수밖에 없죠. 박정희와 유경수, 우리 영부인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하면서 보수 쪽에서는 사기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탄핵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선동도 심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만은 9년 지나서 그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래 잘한 게 없이 단임으로 끝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까지 될 만큼의 나쁜 일을 저질렀는가라는 이제 정치적 판결이 남았는데 아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벼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유명했던 그 영화 있죠. 단종에 받들었던 왕가 사는 남자입니까? 이번에 완전 신드롬을 이뤘죠. 유해진 씨가. 그 단종도 그 당시는 세조의 계유정난, 1453년 계유정난에 의해서 주도권을 잡고 또 세조로 즉위하면서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군으로 강등됐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인데 단종이 제주도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복권이 돼서 다시 단종으로 복권이 되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또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 탄핵을 막지 못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수들은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리도 없고 아니 자기가 소속된 당 대표의 얼굴을 갖다 두 번이나 탄핵시킨 정당이 보수당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 얼굴에 침 뱉기죠. 예? 그런 정당이 아주 지리밀란당이 보수당이다. 보수당은 이번 기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후손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파의 상징과 같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을 다니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만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옛날같이 선거의 여왕 때같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나가면 15%, 20% 이렇게 막 완전히 표가 바뀌어가지고 저거갖고 완전 판세가 완전 바뀌었고 당락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한 7% 정도 차이를 두지 않겠나. 특히 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도 사실 보수의 심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의 허파라고도 볼 수 있을 지역이죠. 경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울산 박정희 대통령이 일궜던 그 산업화를 일궜던 그런 울산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신문 칼럼 쓴 걸 제가 쓴 걸 한번 볼까요? 제가 2012년도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을 바꾸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대총선과 대선을 이끌었는데, 이 당시에 총선이 4월 달에 있었죠. 대선이 12월 달에 있었고, 이 당시에 제가 대구의 영남일보로 통해서 해명유동학의 동양학 산책으로 해가지고 명리학으로 본 박근혜와 그 당시에 통합민주당의 대표였던 한명숙의 총선 운명 이래가지고 총선 3주 전인가 칼럼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대비하면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 대한민국 언론 매체,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와 방송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이 총선에 앞서갈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대표의 총선 운명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예상과 다르게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운세가 워낙 좋아서 반드시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 뭐 이때 당 이름도 새누리당이 예상에 선전을 할 것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칼럼이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밑으로. 제일 밑에 결과적으로 저 밑에 그 뒤에 보시면 좀 확대해 줄래요? 예, 거기 자 좀 확대. 예, 총선에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해놨죠. 올해 봄과 여름 운세는 1월을 제외하고 매우 좋게 흐른다.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의도한 구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대표 운선은 65세 이후에 급제대운이라는 말은 뭐냐?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킨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총선이 벌어지는 기간에 수많은 반대 세력이 생기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명숙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진보당과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김용민 의원의 막말 논란이라든지 통합하면서 공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상외로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죠. 막 그런 일이 2012년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14년이 지난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박빙 선거에서 3%에서 5% 되는 이런 구간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소리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프로를 보면 신문 칼럼에 이 결과적으로 총선 운명 2를 보시면 자, 올려보세요. 하나하나씩. 자, 여기서 좀 진하게 해주세요. 예. 152대 127.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전 대표의 성적표가 나타난 겁니다. 과반수를 넘은 거죠.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언론을 비롯한 모든 신문 방송이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여대 야소의 결과를 낳았죠. 결국 두 사람 댁에서 박 위원장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라면 엄청난 돈이 투입된 좀 진하게 해주시갖고 엄청난 돈이 투입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등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주통합당의 승리가 모든 언론이 예상했습니다. 방송 언론이. 그러나 다 빗나갔죠. 이게 뭡니까 이거? 에? 아니 과학적이라며. 사회과학적이라며. 그러나 필자는 영남일보 3월 22일자 동양화 산책에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박 위원장과 한 대표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박 위원장의 승리를 예측했죠. 천운이 돕는 자와 돕지 않는 자에 대한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자평명리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고급 학문입니다. 여러분은 자평명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하고는 다른 통계 예측학입니다. 통계학이죠. 학적 개념이 아니고 유추 개념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평명리학은 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이론이 난립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독일어 공부하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음양 오행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파면 팔수록 어려운 것이 자평명리학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만 공부하면 자평명리학은 10중 8구는 예측이 적중합니다. 반드시. 제가 그동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신문지상으로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칼럼을 계속 썼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기업인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제 칼럼을 조사해보면 말지만 무조건 10중 8구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예단하는 학문이 명리학의 매력인데 정통 이론에 입각한 자평명리학 공부가 필수다 보니 힘들다 보니까 그냥 수백 개가 되는 이상한 뭐 신살이니 당사주니 뭐 물상론이 어떤 이 검증되지 않는 이론이 아주 명리학인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 자평명리학의 3대 기본 텍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이었던 자평진전, 그 다음에 조우 이론을 설명한 궁통보감, 사주의 강약의 기세로서 판단하는 적천수를 여러 번 통독한 뒤 그 외에 사주책경이라든지 육신통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직업 적성 분석 등으로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사고로 명리를 풀이한다면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의 생일은 44년 4월 16일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쭉 보면 아까 신문 칼럼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한명숙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운이 결국 선거 기간에 공천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반란에 일나고 탈당으로 민주당 표를 장식하고 또 구설수를 상징하는 상관의 기운을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라든지 한 대표의 패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명리는 정확히만 공부하면 선거도 8할 9할은 반드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인문 명리학자 입장에서는 명리를 보면요 어려운 게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생일월일이 직접 상담하기 전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저기 진짜 생일월일인지 거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를 보시는 분이 어떤 유명한 인물의 생일월일이 정확한 게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천군만마와 같은 아주 정보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거. 옛날에 또 칼럼 하나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또 대선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달에 제가 쓴 칼럼입니다. 2012년 10월 달에 대선을 한 몇십 일 남겨놓고 쓴 거죠. 날짜를 한번 보여줄래요? 날짜. 10월 4일 날 썼죠. 그 밑에. 10월 4일 날. 2달 전에 쓴 칼럼입니다. 대선.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느냐. 뒤로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대선 후보가 70일 남겨놨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 특히 그 귀신운이래. 내가 기피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명리학에서 기피하는 운이 오면 이 말입니다. 소송이나 관제구술 등이 발생하고 주위 환경의 장애물로 돌변하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운 겁니다. 이게 상관운이라 하는데 앞에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이를처럼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그 밑에 그 말이 참 중요하죠. 특히 조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곤란해질 것이다. 진중하게 처신하면 조직관리에 신경을 해라. 이 고비를 넘기면 대선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했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박근혜 그 당시에 후보께서 강원도 인제에서 유세를 마치고
춘천으로 가는 길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가시고 뒤따르던 유세 차량이 보좌관들이죠. 타고 가던 차가 너무 과속을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그 당시에 이춘상 보좌관입니까? 김우동 상황실장이 애석하게도 두 분이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14년이 지났습니다만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세 중에 초상집에 가시고 그런 슬픈 일이 있었죠. 결국 그 위기를 넘기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는 50%가 넘는 108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로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측근들이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사주가 지금은 그럼 올해가 자, 지금은 이제 과거 이야기고 올해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운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제가 운을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주가 1952년 2월 2일 이거는 정확한 거죠. 시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오전 8시로 해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진시죠. 진시를 기본적으로 해갖고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1952년 2월 2일은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의 시작은 신정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구정 1월 1일도 아닌 반드시 입춘이 나타나야 됩니다. 입춘. 그럼 입춘은 언제냐? 입춘은 보통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2월 5일이 입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일이죠. 그래서 보통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동기들이 다 용띠입니다만은 생일이 입춘이 이틀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주로 볼 때는 용띠가 아니고 토끼띠로 보면서 그 전에 12월 달 소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지가 저 도표 났던 간지가 토끼띠 신묘년 그 다음에 달이 신축월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참 좋죠. 권력 의지가 강하고 아주 과묵한 무인일주입니다. 저 무인일주라는 글자를 여러분 시즌에 보시면 뭐 명리를 모르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저 무인이라는 것은 밑에 글자가 보면 권력을 상징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평관이라고. 그리고 평관 밑에 아주 좋은 글자가 하나 있어요. 장생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장생. 저거는 뭐냐? 12운성이라는 이론, 명리학 이론이 있는데 이 장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팬덤층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과 인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 장생이라는 용어는 뭐냐? 명리학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8대간법이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그러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격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강약을 보는 억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겨울에 얼어 있는 땅과 같은 것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조우 이론이라 하거든요. 그런 3대 간법에다가 또 하병충해합이라든지 십강구조로라든지 각 위치별로 보는 또 궁성이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신살이나 하병충폐합으로 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간법을 저는 8대 간법이라 해가지고 명리를 8개의 큰 타이틀의 이론으로서 촘촘하게 분석해갖고 적중률을 높이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 장생이라는 이론은 뭐냐? 명력의 이론 중에서 아주 기초입니다만은 12운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이론을 생로병사의 이론을 사주의 강약을 보는 이론을 12운성이라는데 그 중에 이제 탄생의 별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장생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든 간에 신생아가 탄생하면 다 축복하고 박수를 치듯이 침 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운성에 장생이라는 글자가 있는 인물은 반드시 인덕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생일이 무인일주죠. 저기 바로 사랑과 인덕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이거는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살아계신 분들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무조건 다 나타났는데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증명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갔던 그 지방선거를 도로 갔던, 총선에 돌아갔던 선거구에서 거의 8, 9알이 다 떨어져 붙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또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는 거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때 구름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